삼성전자, 오늘 장마감 흐름은 그냥 하루짜리 반등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너무 거칠었잖아요. 하루는 폭락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다음 날은 다시 회복하고 또 뉴스 하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진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해요.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장 초반에 잠깐 핀 종목이 아니었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의심을 줄였고 한국 반도체 전체에 다시 매수세가 붙었고 그 돈이 하이닉스에서 멈추지 않고 삼성전자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장이었어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 장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장마감 기준으로 오늘 시장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정확한 주가 숫자 하나하나를 박으면서 어디를 지켰다, 어디를 뚫었다 이런 식으로만 보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가격 한 줄보다 돈의 성격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은 삼성전자 혼자만의 반등이 아니었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에서 시작된 메모리 호재가 있었고 그게 한국 반도체 전체로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그 안에서 다시 힘을 받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괜찮나? 하이닉스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장마감 흐름을 보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외면한 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시 반도체 중심 흐름 안으로 끌어들인 장에 가까웠어요. 제가 며칠 동안 댓글을 쭉 봤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투자하고 계세요. 삼성전자 하루 빠지면 마치 끝난 것처럼 불안해하시고 다음날 회복하면 이제 다시 가는 건가 하고 기대하시고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면 삼성전자는 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오늘 흐름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하루 빠질 수 있어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진 뒤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장이 계산하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장마감은 그걸 다시 확인한 날에 가까웠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루 등락으로 끝난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계속 다시 확인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흐름을 만든 가장 큰 재료는 마이크론 실적이에요. 마이크론이 시장이 걱정하던 것보다 강한 숫자를 보여주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의심을 줄여줬어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걱정이 뭐였습니까? AI 반도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 투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메모리 가격 이제 피크 아니냐? 반도체 수요가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숫자로 보여준 거예요. 아직 수요가 살아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고성능 메모리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 D램과 HBM 쪽 가격 힘이 아직 남아있다. 이 신호가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도 다시 설명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해요. 본업 쪽에서 숫자와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은 그 근거를 삼성전자 쪽으로도 던져준 거예요. 물론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하이닉스처럼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건 꼭 구분해야 해요.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고 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이에요. 반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복잡하죠. 메모리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자사주와 주주 환원 기대까지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이닉스처럼 바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한 가지 재료로만 끝나는 종목도 아니에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주주 환원 기대가 붙고 HBM 쪽에서 신뢰가 회복되면 삼성전자는 훨씬 큰 그림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가능성을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한 장이에요. 오늘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이닉스가 강한 건 맞아요. HBM이라는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길도 더 구체화되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도 하이닉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역시 하이닉스가 진짜 대장인가? 삼성전자는 또 늦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갈아타야 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오늘 봐야 할 건 하이닉스가 더 강하냐가 아니에요. 하이닉스 강세가 삼성전자까지 이어졌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하이닉스만 강하면 그건 하이닉스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자도 같이 살아나고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반응하면 그건 한국 반도체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 장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혼자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장마감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예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스포츠카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해요. 하이닉스는 재료가 선명해요. HBM, AI 메모리, 미국 투자자 접근성, 이 단어들이 바로 시장에서 먹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더 무거워요. 메모리도 봐야 하고, 파운드리도 봐야 하고, 스마트폰도 봐야 하고, 자사주와 주주 환원도 봐야 하고,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해요. 그래서 처음 움직임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번 속도가 붙으면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이닉스가 앞에서 길을 여는 스포츠카라면 삼성전자는 뒤에서 따라붙는 대형 트럭에 가깝죠. 처음엔 느려 보여도 엔진이 제배로 켜지면 그 무게감이 달라요. 오늘은 그 대형 트럭의 엔진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날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었어요.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인이 다시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삼성전자를 믿고 사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과 지수 영향력이 너무 큰 종목이잖아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줄일 때도 삼성전자가 먼저 맞고 다시 한국 반도체를 담을 때도 삼성전자가 중요한 후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장마감에서 진짜 봐야 했던 건 삼성전자에 외국인 돈이 다시 붙느냐였어요. 하이닉스만 사고 삼성전자는 계속 외면하면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아직 답답한 장이에요. 반대로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자에도 수급이 같이 붙으면 그때는 한국 반도체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 장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 안에 들어왔다는 건 바로 이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장을 보면 투자자들이 단순히 삼성전자를 저가에서 주운 느낌만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전체가 메모리 업황을 다시 계산했다는 점이에요. 마이크론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은 바로 한국 메모리도 봅니다. 하이닉스는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도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메모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니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HBM에서 따라올 수 있느냐? 메모리 업황 회복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자사주와 주주 환원으로 할인율을 줄일 수 있느냐? 외국인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오늘은 이 질문들이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받기 시작한 장으로 봐야 해요.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하루 흐름에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최근 장이 너무 거칠었잖아요. 하루는 무섭게 빠지고 다음날은 다시 회복하고 또 뉴스 하나에 분위기가 바뀌고 이러면 누구라도 흔들려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하루 등락만 보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같이 따라오는지, 전기전자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걸 봐야 해요. 오늘 흐름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혼자만 움직인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 흐름 안에서 다시 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빨간불 하나와는 달라요. 오늘 좋은 흐름을 하나만 꼽으면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 돈길 안으로 들어왔다는 정의예요. 이게 오늘의 중심이에요. 아침에 잠깐 피고 끝난 게 아니라 메모리 업황을 다시 보는 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그 안에서 다시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만약 삼성전자만 잠깐 피고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 흐름이 따로 놀거나 수급이 다시 약했다면 오늘은 단기 차익 실현을 더 조심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적어도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 흐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확산이 나왔느냐? 오늘 장마감에서 봐야 할 건 이거였어요.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오늘 조금은 숨통이 트였을 수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컸잖아요. 하루는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 날은 다시 회복하고 또 하이닉스랑 비교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반도체 흐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해요. 다만 보유자분들은 오늘 올랐다고 바로 모든 걱정이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예요.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단기 차익만 노린 돈인지 아니면 메모리 업황을 다시 보고 들어온 돈인지
그 차이를 봐야 해요. 보유자는 오늘 급하게 팔고 사고를 반복하기보다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보셔야 해요. 오늘 흐름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장을 보고 더 어려워졌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강한 흐름이 나오면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마이크론 실적도 좋고 삼성전자도 살아났는데 지금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초반 흥분을 조심해야 해요.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신규는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계속 남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살아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진짜 강한 흐름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던 장이에요. 삼성전자는 놓치기 싫어서 급하게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흐름이 확인될 때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에요. 관망자분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에서 시작된 반도체 전체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따로 보면 부족해요. 하이닉스가 같이 강한지, 전기전자 업종이 같이 살아나는지,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쪽도 반응하는지,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오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해요. 삼성전자 혼자만 잠깐 튀면 그건 단기 반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주까지 같이 살아나면 그건 시장이 한국 반도체 전체를 다시 보는 장이에요. 관망자는 가격보다 돈의 확산을 보셔야 해요. 오늘은 아까 말한 그 확산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를 확인하는 장이었어요.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은 이거예요. 마이크론 실적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계속 간다.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좋은 바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 바람을 타려면 수급이 같이 붙어야 해요. 또 하나의 착각은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더 강하니까 삼성전자는 별로다. 이것도 너무 단순해요. 하이닉스가 앞에서 길을 열면 삼성전자는 뒤에서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스포츠카라면 삼성전자는 대형 트럭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트럭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한 장이었어요. 마지막 착각은 이거예요.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어요. 단순 반등인지 다음 흐름의 시작인지는 오늘 이후에도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어디까지 번지는지로 갈려요. 근데 사실 이런 걸 혼자 챙기기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가격 봐야죠. 하이닉스 봐야죠. 마이크론 실적 봐야죠. 미국 반도체 흐름 봐야죠. 외국인 수급과 환율 봐야죠. 코스피 선물까지 봐야 해요. 대부분 본업이 있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볼 수 없는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도 다릅니다. 삼성전자를 길게 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장중 한 번만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크게 들고 있는 분도 있고 오늘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도 있고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갈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이 필요해요. 남들이 삼성전자 간다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끝났다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전자책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 받아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누가 사라 해서 사고 누가 팔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내 성향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자책 하나를 따로 준비했어요. 이번 자료는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선물, HBM, 자사주와 주주 환원까지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이번 전자책에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는지, 내 성향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에서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 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준비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자책 자료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날일수록 더 필요한 건 기준이에요. 이게 진짜 매수세인지 단기 반등인지 내 성향으로 버틸 수 있는 흐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한 줄로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단순히 뉴스 하나에 반짝 움직인 장이 아니었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의심을 줄였고 한국 반도체 전체가 다시 살아났고 삼성전자도 그 흐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끝까지 봐야 할 건 있어요. 이 돈이 단기 차익만 노린 돈인지 아니면 메모리 업황을 다시 보고 들어온 돈인지 그 차이는 다음 장에서도 계속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 장마감 흐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다시 반도체 중심 흐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었어요.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고 있느냐. 이게 오늘 장마감에서 제일 중요한 신호였어요.